일단은 제대로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치솟아는 여전히 수평과 수직으로 표현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막 기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업무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험해보고 있고요. 엔지니어링 업무는 다른 업무들하고 좀 다르게 수식과 도면을 많이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좀 달라서 AI를 어떻게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다각도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AI의 자존심이죠. 미스트랄 AI에서 6월 10일에 발표한 매지스트랄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이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선도를 해나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미스트랄, 코드스트랄, 얼마 전엔 데브스트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모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었고 이번에 드디어 리즈닝 기능이 탑재된 매지스트랄이라는 모델을 내놨습니다. Stands to Reason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트랄 AI의 첫 번째 추론 모델인 매지스트랄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도메인별 투명성 다국어 추론에서 탁월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픈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출시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24빌리언 매개 변수의 오픈 소스 버전인 매지스트랄 스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매지스트랄 미디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보면은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 딥식하고 비교를 했어요. 딥식 R1하고 딥식 V3. 그 딥식 R1이 리즈닝 기능이 있는 거고 딥식 V3가 리즈닝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스트랄 미디엄 3가 리즈닝이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매지스트랄 미디엄이 리즈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V3잖아요. 그죠? V3. 그 다음에 요게 미스트랄 미디엄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비교를 한다 겠죠. 요거 이제 양쪽 다 요거는 리즈닝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있습니다. 요게 보니까 뭔가 찾아봤더니 64, at 64, at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시도한 거고 요게 64번 시도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항상 똑같은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 번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AIMNI 24하고 AIMNI 25만 그런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서 해봤더니 딥식 R1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더라. 라는 얘기죠. 그냥 한 번만으로 하면은 딥식 R1보다 조금씩 낮아요. 조금씩 낮은데, 그죠? 조금씩 낮은데 4번 또는 64번으로 했을 때는 높게 나왔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벤치마크들은 AIMNI 24, AIMNI 25, 그 다음에 GPQA 다이아몬드, 라이브 코드벤치 V5, 에이더, 폴리글롯 이렇게 비교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르챗을 사용하면 추론 속도가 10배 빨라집니다. 매지스트랄 미디엄은 르챗의 패스트 앤서를 통해 대부분의 경쟁사보다 최대 10배 빠른 토큰 처리량을 달성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루챗이라는 게 이 미스트랄 AI에서 운영하는 챗봇이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있는데 10배 빠르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를 통해 대규모 실시간 추론 및 사용자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리즈닝 기능을 사용할 때 제일 불만인 게 토큰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게 불만인데 10배 빠르다 그러면 진짜 매력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픈 웨이트 모델인 매지스트랄 스몰은 허깅 페이스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르챗에서 매지스트랄 미디엄의 미리 보기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라 플랫폼 API를 통해서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지스트랄 미디엄은 아마존, 그 다음에 IBM 왓슨 X, 애저,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곧,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채용 중입니다. 사람들을 뽑고 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요거를 어떻게 테스트 해봤냐면요. 제가 다시 영어로 돌리고요. 네, 여기 들어오면은 API 키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PI 키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API 키를 발급받았고요. 보면 이것저것 테스트하면서 지난달에는 16,000 토큰을 썼고요. 뭐 데브스트랄하고 미스트랄 라지 뭐 이런 것들을 16,000 토큰을 썼었고
이번 달에 저 매지스트랄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14만 6천 토큰을 썼습니다. 이게 무료라는 게 어디 공지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여기 무료로 API를 발급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미디엄과 스몰 두 모델을 다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르챗에 가면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르챗은 모델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싱크를 끄고 켜고 하는 게 있고 툴도 있습니다. 툴도 있는데 모델을 선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미디엄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모델을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API를 발급받아서 오픈 웹 UI 환경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오픈 웹 UI 이렇게 띄우면 오픈 웹 UI 이렇게 실행시키면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를 접속을 하면 이렇게 오픈 웹 UI 환경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저는 이걸 눌러보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을 눌러보면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자, 연결해서 API 키를 입력하면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맨 위에 API 미스트랄 AI 요 부위원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API 키를 입력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모델을 선택할 때 이렇게 미스트랄 미디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지스트랄 미디엄 2506 미스트랄 미디엄 이거 라스트 테스트네요. 이 이름은 똑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미스트랄 스몰 2506 미스트랄 스몰 라스트 테스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미스트랄 미디엄 2506은 공개된 다음 날 6월 11일 날 이렇게 제가 다 테스트를 해놨거든요. 네, 제가 모델을 테스트할 때 내는 논리, 수학, 코딩 문제, 엘러의 문제를 이 매지스트랄 미디엄과 스몰이 푼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를 예측하라는 문제입니다. 사람한테는 단순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못 맞춘 모델들이 많았었죠. 추론을 쭉 했고요. 답을 A, B, C, D, 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E가 추가된 이걸로 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성공했죠. 근데 저는 API로 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질 못했어요. 아까 르치에서 하면 엄청 빠르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추론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론이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문제를 내면 여기에 또 추론하는 시간이 잠깐 지나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모델 중에서 상당히 빠른 추론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요 똑같은 문제를 르챗 하는데 한번 시키면 르챗이 아까 10배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API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한 거니까. 자, 르챗에 접속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르챗에서 질문을 하면은 매지스트랄 미디엄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편집하지 않고 바로 한번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별거 아닌데 인간한테는 뭐 별거 아닌 문제인데 상당히 오래 걸렸던 문제들이죠. 눌러보면 싱킹하는데 4초 걸렸죠.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자, 르챗이 상당히 빠르다는 걸 이제 확인해 봤고요. 첫 번째 문제 스몰. 생각 중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게 더 작으니까 더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좋은 리즈닝 모델들은 생각을 빨리 정리해서 속도가 엄청 빠르고 성능이 안 좋은 리즈닝 모델들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모델들이 오히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빨리 포기하든가 그래서 틀린 답을 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얼마나 빨리 정답으로 수렴시킬 수 있느냐 이게 리즈닝 기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타 모델들은 빨리 생각을 정리해 갖고 정답을 내고 그렇지 않은 모델들은 성능이 떨어지는 모델들은 생각만 많이 하고 결국 틀린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지스트랄 스몰은 첫 번째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데요. 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고요. 3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3분 동안 생각을 했는데 다음 블록은 A, B, C, D, E이며 A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A, B, C, D 다음 시퀀스의 다음 문자는 A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패턴이나 더 간단한 설명이 있지만 설명대 논리적으로 상상 방식과 다른 문자는 이거가
일단은 다음에 A, B, C, D, E가 온다는 거를 맞췄는데 마지막에 A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A, B, C, D, E가 저게 최종 정답이 아니었었네요. 서머리 하는 과정이고 최종 정답은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진 문제고 그 다음에 A, B, C, D가 온다는 거 맞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next segment는 A, B, C, D이다. 근데 다음 문자는 A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거는 뭐 A만 온다고 아예 일방적으로 대답하면 틀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A, B, C, D가 온다고 일단 맞췄기 때문에 요거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둘 다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게 풀어보세요. 요거는 또 싱킹을 했어요. 2초 동안 생각하고 바로 답을 냈는데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다음 두 번째 문제 스몰입니다. 4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두 번째 문제도 둘 다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요건 또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5초. 그러더니 나머지가 2이고 색은 파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았죠? 네, 세 번째 문제 스몰입니다. 아까 미디움도 이거 생각보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었나요? 의외로 오래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스몰도 오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누기 해서 나머지 구한 다음에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39초 동안 생각을 했고 답은 맞췄습니다. 파랑입니다. 세 번째 문제 둘 다 맞췄고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3초 동안 생각했고요. CABD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네 번째 문제 사과 먹는 순서. 자, 스몰의 대답은 생각을 좀 오래 하고 있고요. 21초 동안 생각을 했고 CABD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번째 문제는 둘 다 맞췄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의 인류로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 중 랜덤으로 모자를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요.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죠.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스몰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몰이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아까 미디엄도 영어로 생각을 했었던가요? 잠깐 똑같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인데, 이땐 또 추론을 하지도 않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엄을 보면 추론 안 하고 맞춘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내부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냥 답변만 준 건지 추론을 진짜로 안 한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이 스몰은 다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얘도 3분 동안 생각을 했고요. 답변을 또 영어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al answer는 답변도 상당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보통 사람은 자신 없을 때 이렇게 약간 길게 설명하지 않나요? 검은색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죠? 파이널 앤서가 아까 나왔는데 또 나오네요. 파이널 앤서가 얘가 뭔가 좀 이상하죠.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추론하는 시간만큼 답변 작성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끝났습니다. 파이널 앤서가 블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도 둘 다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삼진법 공식이 있는데 답은 3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공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나눠서 시작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598로 나눠서 시작한다. 네,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생각을 시작했고요.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이게 확률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잘못된 싱킹을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그걸 카운팅하는 모델들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죠.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6개를 10, 16으로 나누는 경우도 검토를 하고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998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시작하는 건 맞는데 998로 나누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다르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나? 이게 자기가 한 게 맞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은 케이스를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끝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 동안 생각을 끝냈고요. 파이널 앤서는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998로 나눠서 하면 된다. 899
998로 나눠서 하는 거랑 899로 나눠서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맞았죠. 그래서 6번째 문제 둘 다 성공했고요. 그다음 7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고 5년 전에는 5배였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죠. 현재 시점과 5년 전의 시점의 상태를 식으로 만들고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7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7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되게 단순해서 생각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 문제는 리즈닝 기능이 없는 모델들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41초 동안 생각을 했고 아버지의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았죠? 네, 그래서 7번째 문제 두 모델 다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 1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하는 문제죠. 8초 동안 생각을 했고요. 답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네, 8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얘도 생각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범인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그래서 8번째 문제 둘 다 성공했고요. 다음 9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얘는 1분 동안 생각을 했어요. 제일 오랫동안 생각을 한 거죠. 1분 동안 생각을 하고 48가지가 있고 그래서 64분의 48, 즉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확인도 했고요. 답을 4분의 3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다음 9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막 중국어가 섞여서 나왔어요, 또. 지금 보면 2분 동안 고민을 했고요. 최종 답안은 4분의 3이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그렇죠? 48개의 경우가 곱이 합보다 크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9번째 문제 두 모델 다 성공했고요. 그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는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너는 10일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혹, 높이, 피복, 강도 감소 계수, 그 다음에 설계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 즉 강도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USD 설계법 이 공식을 단순히 안다고 그래가지고 공식을 안다고 그래갖고 단순히 대입을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 두 개를 엮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그 근해 공식으로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풀면은 4253.55다. 자, 한 개는 너무 큰 값이고 한 개는 좀 작은 값이네. 작은 값을 답으로 제시를 했죠. 추가 검증도 했고요. 네, 맞았습니다. 10번째 문제 맞았고요. 지금까지 다 맞았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이번 그 엔지니어링 문제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6분 정도가 지난 거, 나왔네요. 6분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답을 4184라고 했습니다. 4184. 생각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피복을 빼서 유효 깊이는 맞게 구했고요. 값을 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 전개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렇게 수식을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4이 얼마였나요? 4이 AS는 2107, AS는 2109도 있고요. Correct approach with constant unit. 이게 답이 아까 미디엄에서는 4253, 4254 여기 맞거든요. 4184 비슷하긴 한데 이 과정을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얘가 LLM이 스스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유효자리 뒤를 빼고 소수점 이하 빼고 막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일부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얘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게 이제 중요한 2차 방정식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A가 2.689 한번 보겠습니다. 새 창에서 링크 열기를 해갖고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요게 자, 오른쪽 게 미디엄이 푼 거고요. 2.688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A가 2.688이고 B가 28만 8천 28만 8천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아까 어디 있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2.689 A의 개수가 A 개수 2.689죠. 2.688. 그 다음에 28만 B가 28만 8천. 그 다음에 C가 1.196의 10의 9승이니까
1176.5에 10의 육성하고 똑같은 값이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AS가 하나가 10만이 넘게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10만 2천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4184인데 얘는 4253이죠.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조금씩 달라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둘 다 맞았고요. 다음 11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소식은 매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주고 차트.js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9초 동안 생각을 해서 코드를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띄웠습니다. 143을 넣고 근 계산을 누르면 일단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근이거든요. 잘 표시를 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잘 구했는데 문제는 수식이 렌더링이 안 됐어요. 수식이 렌더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고요. 코딩 능력은 내가 어떤 개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수정을 잘 할 수 있느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수식 렌더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식 렌더링이 되지 않았어 수정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수정된 코드를 제시했고요. 143을 입력하고 눌렀더니 렌더링이 오래 잘 됐죠. 수정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 문제는 원샷에서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코딩 문제입니다. 스몰 모델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1번 문제 미디엄 모델이 틀렸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39초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4, 3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보면 일단 근은 잘 표시가 됐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그래프도 잘 나왔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뭔가 좀 깨진 게 보이죠. 수식이 잘 안 나왔는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띄웠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143을 입력하면 여기가 일단은 뭔가 좀 틀렸죠. 그죠? 이게 과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앞에 뭐 과정 하다못해 2차 방정식이라도 하나 넣어주든지 근해 공식이라도 하나 넣어주든지 하는데 이렇게 안 됐고요. 네, 일단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틀린 건 틀린 거고 한번 개선 한번 시켜볼게요. 이게 코딩은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을 구하는 과정이 빠졌고 수식 렌더링이 불완전해 수정해줘. 네, 이번엔 18초 동안 생각을 해서 답을 내놨고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프리 과정이 나왔는데 프리 과정을 렌더링을 이게 한 건가요? 렌더링을 안 한 것 같죠? 아무튼 요거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자 정식으로 띄워봤고요. 143을 입력해 보면 제곱이나 이런 건 됐는데 이게 렌더링이 안 된 거잖아요. 분수 분모 이런 게 웨이텍으로 해야 되는데 매스작스로 해야 되는데 요것도 좀 에러가 났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도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튼 11번째 문제는 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12번째 문제도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요거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보기에도 뭔가 완성 정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면적은 11,700 맞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상부 플랜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도 줄여보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웹 높이를 크게 키워보면 자기가 스케일 조정을 해갖고 이 그림 안에 딱 들어오도록 스케일 조정까지 잘 했습니다. 네, 성공했죠. 네, 12번째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요. 자, 띄워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뭔가 나왔는데 사용된 스케일 1mm는 1.67 픽셀? 요런 것까지 처음 봤는데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숫자를 고쳐보면서 제대로 그려졌는지 보겠습니다. 네, 상부 플랜지 줄이면 줄어들었고요. 하부 플랜지 줄이면 하부 플랜지 줄어들었고 웹 높이를 높이면 이 그림 영역 아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너무 높아져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죠. 단면적은 11,700으로 맞았고요. 네, 이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12번째 문제 둘 다 성공했고요. 다음 13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자, H빔의 아래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응력을 산정해. 자, 빔 재원은 폭 300, 높이 300짜리 H빔입니다. 그 다음에 5m 지간의 단순 지지이고 하중 조건은 전체 구간에 500 5kN per m의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지간 중앙에
100kN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풀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I 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지지된 보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그때 모멘트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구해진 모멘트를 I 값으로 나누고 연단거리를 곱해서 응력을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중간에 좀 끊어져 가지고 keep going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I 값 구했고, 그래서 단면계수 구했고, 모멘트는 분포하중과 집중하중의 모멘트를 각각 구해서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단면계수로 나누어서 최대 응력을 계산했더니 106MPa이 나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10초 동안 생각한 걸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학 프로그램으로 구해놓은 정답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자, 모멘트가 140 이렇게 나왔죠. 140. 그 다음에 저는 단면계수를 안 구하고 그냥 I 값으로 그냥 그대로 계산했는데 이걸 보면 되겠죠. I 값 199, 192, 199, 192 조금 뒤에 다른데 뭐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6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반올림하면 106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3번 문제 맞았죠. 네, 13번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계산을 거의 다 끝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이 나왔습니다. 105.8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리즈닝을 5분 동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답을 냈는데, 저희가 답을 이렇게 박스까지 쳐서 내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중간중간에 또 웨이트이 나와요, 웨이트. 이거 리즈닝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웨이트. 그러니까 이게 싱킹을 한 걸 정리를 해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싱킹은 지금 끝났는데 다시 또 싱킹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313메가파스칼? 최종적으로 313메가파스칼이라고 답을 한 건가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105.8이 맞거든요. 아까 105.8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105.8 여기 맞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IX 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약간 그런 건가? 자, 아무튼 313메가파스칼로 최종 답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이게 생각을 한 걸로 한번 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적게 된 건지. 105.8이 105.8. 105.8이 뭔가를 더해서 나왔네요. 이게 요게 뭐 등분포화 중에 한 거하고 집중화 중에 한 걸 나눠서 계산했나? 1993, 275. 요게 1993, 요게 저기거든요. I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게 계산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의 끝은 답변은 300이 넘는 걸로, 300메가파스칼이 넘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이게 105.82가 계속 나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왜 313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체인 오브 리즈닝 단계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째 문제는 미디엄은 성공했고요. 스몰은 실패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14번 문제도 코딩 문제고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도면 작업을 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한 문제인데, 교대라는 게 있잖아요, 교대. 교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재원이 있죠. 뭐 흉벽 폭, 그 다음에 뒷구판 폭, 뭐 이런 식으로 이 재원들을 L1, L2, L3 뭐 이렇게 해갖고 높이 또한 이렇게 L1, L2, L3, L4 뭐 이렇게 주고 높이도 뭐 H1, H2, H3 이렇게 주고 좌표들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좌표를 구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치수선도 정리를 해줘라. 이렇게 치수선도 그려줘라.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는 치수선까지 그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 형상만 만드는 거는 너무 쉽고 그래서 내가 치수선도 한번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해서 넣어봤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가 이걸 수행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고요. 프롬프트가 상당히 길죠. 49초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요게 처음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주민 줌아웃 기능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주민 줌아웃, 패닝 기능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요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잘 만들었고 거꾸로 됐다는 게 이제 일단 제일 큰 문제죠. 제가 분명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 분명 써줬거든요. 자, 좌표계는 Y축이 위로 향하도록 해 라고 한 거죠. 왜냐면 이게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좌표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흔히 좌표축은 이렇게 X, Y축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그래픽 처리할 때
잘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프롬프트까지 넣어놨는데 거꾸로 그려진 거죠. 자, 거꾸로 그려지긴 했지만 상당히 완성도는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치수선이에요. 그렇죠? 5m라고 돼 있죠. 그죠? 전체 기초폭을 5m라고 얘가 치수선을 적어준 거고, 뒷구판에 폭도 2m라고 돼 있잖아요. 뒷구 길이 여기 2m로 돼 있죠. 뒷구 길이 2m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죠? 글씨 크기가 좀 잘못됐고, 상하가 바뀌었다. 그리고 대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치수선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좀 완전히 그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에서 맞추면 1점, 그죠? 저 맞추면 1, 못 맞추면 0이잖아요. 지금 제 테스트 점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추면 0.75, 그죠? 세 번째 맞추면 0.5,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못 맞추면은 0, 이런 식으로. 3, 4번의 기회를 주고, 세 번 만에 맞추면 맞으면 50점을 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감점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름 합리적인가요? 제 맘이죠, 뭐. 야.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정을 시켜봤습니다. 코드는 꽤 길거든요. 수정을 시켜봤어요. 자, 그림이 위아래가 뒤집혔다. 그리고 Y축이 위로 향하도록 수정해주고, 치수선은 주어진 재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수평과 수직으로 그려줘. 아까 기울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프롬프트를 준 거죠. 화살표와 글자 크기를 적당히 잘 보이도록 수정해줘. 아까 너무 작았잖아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요 코드고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치수선은 여전히 수평과 수직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그 기울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쳐진 게 제가 지시사항에 글자 크기도 적당히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고요. 아까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뒷구 길이를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커지고 이런 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흉벽 높이를 뭐 3m로 늘리겠다. 그럼 이렇게 3m 늘어났죠. 치수도 아마 제대로 다 표현은 됐을 거예요. 3m로.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웹 프로그램은 잘 만드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의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는 거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두 번째 트라이에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트라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바로 순서를 맞췄으니까 치수선의 텍스트 화살표 크기가 너무 작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일단 텍스트 크기만 조절해 달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크기만 조절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치수선 텍스트 크기를 16 픽셀로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얘가 헷갈리는 게, 자, 보시죠. 화면 안에 교대의 높이가 이게 뭐 500 막 이렇게 됐다고요. 10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16픽셀은 이 좌표 체계하고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이 해주거나 아니면 이 좌표 체계에 맞춰서 뭐 우리 캐드에서 하듯이 그 크기에 맞춰서 그냥 차라리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다시 받아서 자, 실행을 시켰는데 역시나 개선을 못했고요. 자, 그래서 세 번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걸로 0점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더 계속 시켜봤어요. 자, 치수선 텍스트 높이는 좌표계 기준으로 250 크기죠. 아예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좌표계 기준으로 아예 크기를 정해줬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요겁니다. 그렇죠? 크기가 어느 정도는 맞았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캐드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글자 크기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건 이제 이 구조물을 그리는 좌표 체계를 따르는 거죠. 이 크기 자체가. 근데 보통은 아마 텍스트, 이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이 글씨를 쓸 때 그 좌표 체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몇 폰트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헷갈렸을 수 있고,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이제 거꾸로 돼 있어요. 화살표만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보이고, 문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게 문제예요. 왜 경사진 게 생겼나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흰벽 높이가 2m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m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최소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의 높이를 여기다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얘는 이거 치수 보조선을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뽑아갖고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로 얘 6.5m? 3.5m, 6.5m. 얘는 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AD의 치수선, 치수 보조선, 텍스트를 배치하고 화살표를 배치하는 그런 개념이 얘한테는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의 트라이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 됐고 조금 더 수정을 하면은 뭐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14번 문제는 틀린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스몰 모델입니다. 네, 지금 약 3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생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띄웠습니다. 네, 일단 교대 형상은 잘 그려졌고요. 패닝이 조금 이상하네요. 패닝이 좀 이상하고 잠깐만요. 자, 그림 업데이트를 해보고 스케일링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패닝이 지금 클릭을 하면 좀 엉뚱하게 이게 그림 영역 밖으로 나가고 막 들어오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다시 그림 업데이트 해볼게요. 그림이 어디 가 있는지 지금 안 보입니다. 아예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주민 줌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뭐 패닝이 되긴 되네요. 패닝이 좀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첫 번째 시도에는 만족스럽지가 않고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보겠습니다. 패닝이 잘 안 됨. 그 다음에 텍스트 크기가 너무 작음. 텍스트하고 화살표 크기죠. 치수선에 화살표 너무 작음. 아예 크기를 그림 단위로 아마 줘 보겠습니다. 치수 텍스트는 도면 기준 150. 그다음에 화살표 패닝이 잘 안 됨이라고 지적을 하고 치수선의 텍스트와 화살표 크기가 너무 작음. 자, 치수 텍스트 크기는 도면 좌표계 기준 250. 화살표 크기는 200으로 해줘. 치수선이 누락된 것이 있어. 모든 치수선을 그려줘. 이렇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요. 네, 복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띄웠는데 그림 업데이트 눌러볼까요? 그림이 아예 안 나왔는데요. 아까는 오히려 그림이 이렇게 잘 나왔었잖아요. 패닝이 좀 이상해서 클릭하면 뭐 이상한 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수정을 시켰는데 아예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패닝도 안 되고. 자, 일단 요거는 일단 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수정을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아 수정해줘. 이렇게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 코드가 두 개가 두 번이나 왔거든요.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뭔지 이렇게 파이널 임플리먼트 이렇게 갖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뒤에서 써머리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왔어요. 앞에 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요거 지금 세 번째 트라이 나오기 전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은 나오는데 전혀 이상한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패닝도 좀 이상하고요. 교대 그림이 아니죠. 이거 패닝 좀 이상하다. 막 날아가는데요. 루민 줌아웃은 제대로 되는데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두 번째 시도에서 틀린 거고. 자, 세 번째 시도 코드도 나왔습니다. 30초 생각하고 나왔는데요. 여기도 좀 두 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 끝에까지, 요번에는 이제 한 개만 나왔네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트라이죠. 자, 프로그램을 띄웠는데, 패닝은 좀 불안정한 게 없어졌네요. 자, 주민 줌아웃이 불안정하긴 한데, 글씨 크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왔는데, 지금 교대 모양이 완전히 뭉개졌어요. 망가졌어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0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14번 문제는 미디엄도 0점이고요. 스몰도 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기스트랄, 미디엄은 86점, 스몰은 79점을 받았습니다. 14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미디엄은 14문제 중에서 2문제 틀렸고요. 스몰은 3문제를 틀렸습니다. 네, 미스트랄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스트랄을 르체대에서 했던 게 예전에 75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미디엄 86점은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몰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는 같습니다. 네, 스몰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점수로 소팅을 해보면 지금 스몰 79점, 그다음에 미디엄이 86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점수만으로 보면은 지금
꽤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다 엄청난 규모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딥식 R1, 그다음에 Q&3, 뭐 클로우드, 제미나이, 그록 다 그런 회사들이고 뭐 파이4도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이4. 다 그런 회사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트랄, 미디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회사들 그리고 중국 회사들 다음으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메기스트랄 미디엄 같은 경우에 제 느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리즈닝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리즈닝을 안 하고 답을 냈고 리즈닝을 하는 것도 진짜 아주 짧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86점이라는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점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미스트랄 AI가 꾸준하게 계속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들과의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 리즈닝 모델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이 미스트랄 플랫폼에 들어와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에이전트도 있고요. 제가 한번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인 튜닝, 데이터셋, 배치, 플레이그라운드, 그 다음에 API 쪽으로 가봐도 그죠? 챗 API, FIM 요거 뭐 하는 거죠? Fill in the middle API, FIM 컴플리션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임베딩, 클래스파이어, 파일스 뭐 상당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 같고 OCR API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API가 있어요. 에이전트 API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전트 API, 컨버세이션 API 뭐 이런 다양한 API들도 있고 그러니까 루챗 채팅 기능, 그 다음에 플랫폼, 닥스 API 이게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공개한 매지스트랄 미디엄과 스몰 모델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